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아침마다 도파민 22일째 되는 날이네요. 네, 오늘은 30년 동안 뇌 건강과 면역 질환을 연구해온 톰 브라이언 박사가 쓴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입니다. 그 중에서 제목이 마음가짐의 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운명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이네요. 2016년에 미국 과학기술의학 아카데미는 제약업계 리더, 의사, 공중보건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들은 단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다. 중추신경계 장애가 다른 질병에 비해 고급 임상시험에서 신약의 실패율이 가장 높다는 문제였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심지어 우울증 등의 뇌 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들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것이 21세기 의학의 현실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뇌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약에만 의존할 수 없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약들은 기껏해야 우리를 가라앉지 않게 떠받쳐주는 구명조끼일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뇌건강 문제를 떠안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은 끝없이 더 나은 구명조끼를 찾아 헤매지만 나는 뇌건강을 개선하는 결정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비롯해 뇌 건강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는다. 마음가짐이란 우리의 변혁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면서 갖는 인식과 태도를 의미한다. 알약 한 알, 약 한 봉지로 평생에 걸친 뇌 퇴행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매일의 노력으로 뇌 건강을 개선해가는 접근을 시작할 수 있다. 식이요법, 운동, 차분하고 현재에 충실한 마음가짐 등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본 습관만이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첫날부터 마음가짐을 다질 것을 강조한다. 건강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우리가 먹기로 선택한 나쁜 음식을 합리화하는 방식, 밀린 잠을 보충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 것인지 아니면 저녁 뉴스를 보면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을 것인지의 선택 등 이 뇌 호르몬의 종류와 신경계의 종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항상 불안한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느긋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교감신경계는 오로지 스트레스가 심하고 생사가 걸린 상황에 대처할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 비해 훨씬 두께가 얇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감신경이 새끼손가락 너비라면 부교감신경은 엄지손가락 너비다. 두 신경계는 신체의 모든 장기를 뇌와 연결하며 서로 평행하게 움직이는데 두 신경계, 즉 얇은 교감신경과 두꺼운 부교감신경 가운데 두꺼운 부교감신경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동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1950년대에 최초로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건강 문제와 연관시켰던 한스 셀리의 박사는 부교감신경계가 90에서 95% 시간 동안 가동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더 뜨거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에는 과열을 막기 위한 절연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절연제의 두께는 전류가 흐르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부교감 신경은 교감 신경보다 메시지를 훨씬 느린 속도로 전달한다. 그런데 이런 차이는 왜 중요할까? 우리 조상들은 등 뒤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곧바로 도망쳐야 했다. 그런데 뇌가 위협 요인을 인지하고 당장 움직이라는 경보 메시지를 근육에 보내는 속도가 느리다면 초창기 인류는 그날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교감신경계는 부교감신경계에 비해 절연체가 거의 없고
그 덕분에 뇌의 메시지를 신경으로 빠르게 전달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원래 긴급한 상황에서만 생명을 구하는 교감신경계의 반응에 의존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 살다 보니 집단적으로 교감신경계가 지배적인 상태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할 때 우리는 심호흡, 이완된 근육, 좋은 소화력, 침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 교감신경계가 우세할 때는 빠르고 얕은 호흡, 심박동수 증가, 긴장되고 경직된 근육, 동공 확장, 제한된 소화력,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히려는 불안하고 경계하며 편집증적인 마음 상태를 지니게 된다. 두 가지 설명 중 어느 쪽이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더 가깝게 들리는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몸이 항상 교감신경계가 지배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얇은 교감신경이 적절한 절연제 없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말 그대로 지치기 시작하여 염증이 형성된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부작용과 함께 더 많은 염증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뇌, 신경계, 그 밖의 어디에서든 유전사슬의 약한 고리에 대한 항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우리의 신경계는 부교감 신경 지배 상태에서 교감 신경 지배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충분히 오래 지속되면 얇은 교감 신경계가 원래의 용도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어 마모되기 시작하면서 교감 신경계 지배 상태에서 교감신경계 피로 상태로 변하여 우리는 깨어있는 대부분의 시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계속된다면 교감신경계 피로 상태에서 교감신경계 탈진 상태로 바뀔 것이고 여전히 투쟁, 겁에 질림, 도피 반응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교감신경계 소진 상태로 이어지게 된다. 퇴행성 질환은 교감신경계 소진 상태에서 발생한다. 부교감 신경계 지배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유전사슬의 약한 고리에서 생기는 어떤 질병이든 극도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영향을 미친다. 온몸이 녹초가 된 기분이라는 실제로 그런 상태인 것이다. 뇌의 회복력도 형편없이 떨어져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 한스 셀레는 의대 재학 시절에 각기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종종 동일한 징후와 증상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표현대로 그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셀레에는 스트레스가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간에 교감신경계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정의한다. 셀레 박사는 스트레스가 호르몬의 자율 반응을 촉진하고 호르몬 변화가 과도해지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최초로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몸을 지치게 하고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1955년에 의학 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서 셀레 박사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소진된 교감신경계가 관절염, 뇌졸중, 심장질환 모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일까? 당신은 이 질문에 뇌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의사들도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뇌, 장, 미생물군, 축을 통제하는 중앙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장내 미생물군은 척수를 따라 그리고 혈류를 통해 화학적 메시지를 뇌로 전달한다. 이 메시지들은 인식된 스트레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시상하부에 지시한다. 시상하부는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우선인지를 뇌하수체에 알려주고 뇌하수체는 어떤 호르몬을 생성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를 각 신체 기관에 보낸다. 건강한 미생물군은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서 더 좋은 회복 탄력성을 보장해준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덜 흥분하게 된다.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이 균형을 잃는다면 아침에 깨어날 때 느낀 불안감이 온종일 사라지지 않거나 회복 탄력성의 저하로 점점 증가할지도 모른다. 뇌를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의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이 책 뒤에서 살펴볼 음식과 보충제로 가능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면 뇌의 호르몬이 보다 균형적이고 부교감 신경계 지배적인 상태로 변하기 시작하여 우리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덜 걱정하며 더욱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좀 더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더 평온한 상태에 이를 것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마음가짐을 가다듬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순간이 더 길어지고 더 잦아질 것이다. 그러면 주변에서 당신 변했군요. 이제는 정말 차분해졌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뇌치료법은 긍정적인 인생관이다. 교감신경은 긴장된 상태를 말하고요. 쉽게 부교감신경은 릴렉스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릴렉스된 상태를 8, 90%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죠. 그랬더니 뇌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뇌가 평온한 상태가 된 다음에 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침 긍정 화건 1 나는 몸이 정상이 되었다. 2 나의 이 경험담을 책으로 썼더니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3 우리 한우들이 이 책을 보고 따라 하셔서 몸과 마음이 다시 완쾌가 되었다. 4 파킨슨 업계의 의료 관계자들로부터 강의 요청이 하루에 한 건 이상 왔다. 5. 파킨슨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강의 섭외 순위 인기 강사 1위가 되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음과 뇌가 평온한 하루가 되세요. 고맙습니다.